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17개 주들도 이를 속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그리고 물가 상승세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철도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파업이 지연될 경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가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에미상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한 여성이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LA로 향하던 비행기는 피닉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주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공급망 문제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시대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새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미 전역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휘발유 신차 판매 금지법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차 종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차 전량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We will move forward to green and decarbonize our vehicle fleet. 오는 2026년부터 신차 판매의 35%, 2030년부터는 68%를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따르고 있고 워싱턴과 뉴욕 등 일부 주들도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신차 판매 금지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f that group of states that tends to follow California's lead were to do so with this as well, it would be roughly 30% of the population in the U.S. would now be living somewhere where there would be this requirement. 하지만 콜로라도와 펜실베이니아 주 등은 캘리포니아 모델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특정 일까지 100%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 계획이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혁신연합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재료 공급망 문제 그리고 차값 인상 등을 해결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생명과학의약품도 미국 안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까지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해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발명한 생명공학 분야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력한 공급망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물가 오름세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will help ensure cutting-edge biotechnologies necessary to solve our nation's critical challenges are developed and manufactured in America. 그러면서 그동안 생명공학 분야의 원재료 수입과 생산을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왔다고 말해 이번 행정명령이 바이오 분야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라는 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또 다른 미래산업 분야인 생명공학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르면 모레 관련 회의를 열어서
오늘 발동한 행정명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앞으로 25년 안에 미국 내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보건 정책까지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철도 노조가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송의 40%를 담당하는 철도 운행이 멈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류 대란에 대한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공급난은 물론 자칫 물가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공급망 차질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철도 노동자 11만 5천 명을 대표하는 철도 노조 12곳 가운데 2곳이 아직 사측과 임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6만 명이 소속된 두 노조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철도는 미국 내 운송의 40%를 담당하며 식량과 석탄, 원유 등을 실어 나르는 미국 내 주요 운송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난이 물가 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공회의 소측은 전국 철도 파업은 상품 운송 중단, 직장 폐쇄, 물가 인상 등을 초래해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7월 대통령 비상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오는 2024년까지 임금 24% 인상과 보너스 $5,000 등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We also passed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our nation's roads, highways, bridges, railroads, ports, airports, water systems. We got a little help from Republicans, but not a lot. 물류 대란이 심각해질 경우 자칫 11월 중간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항만노조 역시 정부와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칫 노조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정되지 않을 경우 공급난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지목되는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8월 CPI가 전달에 비해 0.1%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내 개솔린 가격 하락과 공급망 개선, 여행 비용 감소 등이 물가 상승세를 다소 완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CPI 하락 전망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정재는 잠시 전 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TV 드라마 부문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이정재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에미상을 수상한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앞서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배우 조합상, 스피릿 어워즈,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비행 중 승무원과 다툼을 벌여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켈리 피차도가 지난해 2월 댈러스를 출발해 LA로 향하던 아메리카 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차도는 기내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행, 침을 뱉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여객기는 근처 공항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 비상 착륙하고 난동을 일으킨 피차도는 공항 당국에 인계됐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 법원은 피차도에게 아메리칸 항공사 측에 $9,200의 배상과 출소 후 3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앞으로 총기 구매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크레딧 카드 회사인 비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총기 판매에 대한 새로운 판매 코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스터카드와 아멕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전까지 총기 판매는 일반 상품으로 간주됐지만 지난 9일 ISO가 판매처를 추적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를 승인했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대형 총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의심스러운 총기 거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총기 판매의 대부분이 총기 난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총기 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 시장 선거 후보인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주택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전날 밤 누군가 본인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총기 2정이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LA의 빈집털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베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LA에서 9,628건의 빈집털이 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용의자를 공개하고 5피트 9인치의 200파운드 몸무게의 히스패닉계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미국에서 혈액 검사로 수십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암 진단 기법이 나왔습니다.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연구진에 따르면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이 50세 이상 임상시험 지원자 6,621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암 진단 기법을 진행한 결과 92명이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38%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새로운 암 진단 기법 갈레리 테스트는 피검자의 혈액을 분석해 악성 종양에서 나오는 특유의 DNA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갈레리 테스트는 현재 영국에서 1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내년 발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개정됐던 생활보호 대상자 이민 심사 규정이 다시 완화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적용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거지원 등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그 당시에 추가됐었던 것들은 메디켈 같은 의료 혜택, 그다음에 캘프레쉬 같은 식품 보조, 그리고 섹션 A 저소득층 아파트 같은 주거 지원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들 프로그램이 다시 다 빠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생활보호 대상 심사에 해당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받는 정부 혜택은 당사자의 이민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필요한 정부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도 복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북한을 향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분리 농축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 정도 확장된 징후도 함께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지난해 8월 보고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꾸준히 관찰해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이사회에 보고한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핵실험장 3번 갱도가 복구된 흔적을 목격했다면서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도 새로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IAEA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지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지만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중단되면서 복구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 정권 수립 74주년 연설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 맞물려 영변, 풍계리 움직임을 둘러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IAEA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복귀를 북한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스코틀랜드 벨모러 성을 떠나 에든버러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여왕을 배웅하기 위해 수만 명이 몰리는 등 영국 내 추모 열기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성 자일스 대성당 앞,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We've been here for 4 hours waiting to see Her Majesty's. She's been a wonderful queen to this country. 30년 전부터 준비해둔 영국 참나무로 제작된 여왕의 관이 대성당 중앙으로 옮겨진 뒤 시작된 추도 예배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We gather at this time a sorrowing nation, yet remembering with gratitude the long life and reign of your servant Elizabeth, our Queen. 이 예배가 끝난 뒤 여왕의 관은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민들은 관이 성 자일스 대성당에 머무는 24시간 동안 여왕의 관을 직접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왕의 시신은 공군기 편으로 런던 버킹엄 궁으로 옮겨져 나흘간 추가로 대중에 공개됩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조문객이 75만 명에 이를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 경우 조문 대기 시간만 20시간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찰스 3세 국왕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상하원 의원들의 조문을 받고 연설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의회를 군주로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심 없는 직무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As I stand before you today, I cannot help but feel the weight of history which surrounds us. 19일로 예정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영국 정부는 정상들의 전용기 입국이나 헬리콥터, 개인 차량 이용 등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인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첫 목적지는 영국 런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에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한영 관계의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후에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현지 시간 20일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게 순방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만남에선 일단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두 나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식 회담과 약식 회담 모두 열어놓고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나다를 방문해 주스팅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2차 전지 생산에 중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 자원 협력을 주로 논의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추석 민심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이 추석 민심이었다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팍팍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등 삼중고로 인해 민생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며 민생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겹겹 방탄 뒤에 숨은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기만하지 말고 법과 국민 앞에 서라.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 검찰만 상전이라며 정치 탄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을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60% 넘게 나왔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추석 연휴 이후 전열 정비와 전략 구상에도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비대위원 8명 전원을 교체하고 인선 작업을 마무리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도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는 일부 조직 개편을 하고 오늘 전 직원 조회를 하는 등 기강을 다잡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사와는 거리를 두고 기초연금 40만 원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해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해조류, 갯벌, 식물 등이 흡수하는 탄소가 막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난개발과 환경 파괴로 이런 지구의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이 촬영한 전남 완도군, 해남군 일원의 모습입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에 늘어선 검은색 점들은 바다의 농장, 양식장입니다. 나사는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에 주목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게다가 탄소까지 흡수한다고 말합니다. 해조류 등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와 구분해 블루카본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바다 밑에서 자라는 거대한 해조류 군락입니다.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저장합니다. 바다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식물보다 뛰어나 50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우리나라 21곳의 갯벌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만 해도 막대한 양이라고 말합니다. 연간 26만 톤, 최대 49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는 승용차 한 11만 대에서 최대 20만 대 분량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됩니다. 연안 생태계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강력한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그러나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이 급속히 파괴되듯 연안 생태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대와 칠면초 등이 서식하는 갯벌 습지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5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안의 해조류 숲은 3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사라지면서 매년 10억 톤,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추가로 방출됩니다. 유엔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갯벌 식물과 해조류 서식지, 맹그로브 나무 서식지부터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세계적 갯벌과 바다 식물의 보호인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프랑스 파리의 대표 관광 명소인 에펠탑의 조명 시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리시청이 현재 새벽 1시까지 밝히는 에펠탑 조명을 밤 11시 45분까지만 켜놓는 방안을 이번 주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시간마다 5분간 2만 개의 전구로 반짝이는 에펠탑의 조명쇼도 자정 이후에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프랑스가 관광 명소의 조명 시간까지 조절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또 올겨울 에너지난에 대비해서 장작 등 땔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그리스와 아일랜드, 독일 등지의 땔감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잇따른 폭격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비무장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가 시작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안전구역은 원전의 냉각시설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소와 외부 전력 공급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폭격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안전구역 설정 방안이 원전 내 군용 장비의 철수뿐 아니라 원전 일대에서의 휴전까지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휴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통째로 뽑혀 쓰러졌고 염소 한 마리가 컨테이너 옆에서 위태롭게 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12호 태풍 무이파가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근처를 지나면서 폭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태풍 중심 부근은 최대 풍속이 시속 144km에 이르고 순간적으로는 최대 시속이 200km가 넘는 돌풍도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이파는 중국 동쪽 해안을 향해서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차 회사들이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많은 가스차들이 전기차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 제너레이션으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보고 일렉트릭을 많이 보고 가스차들도 가스를 사용할 때 많이 아끼는 차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는 차의 펑션이 많이 디벨롭 됐고 지금은 한 차에 컴퓨터라이제이션 시스템이 90개가 넘는 시대에서 우리가 차를 몰고 탑니다. 여기서 물론 좋은 방법도 있고 차가 더 잘 나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똑같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레몬법이 중요한 시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를 많이 보는 게 idle engine.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차를 멈출 때 차가 스스로 가스를 아끼기 위해서 엔진을 호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에 발생되는 거가 다시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발달이 되는데 소리가 나요. 아니면은 차가 떨려요. 엔진 아일 펑션이 잘못될 때는 우리가 다 느끼게끔 되게 심하게 울리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스톱 되든가 아니면은 스톱 돼가지고 내가 다시 시동을 켜야 될 때는 엔진 아일 펑션이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레몬법으로 해답이 되는 거고 레몬법으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꼭 가서 리페어 오더를 받으시고 수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되게 많이 발생되는 문제는 오일 컨섬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차들이 새롭게 디벨롭을 하면서 차에서 오일이 많이 나가니까 오일 불이 들어와요. 잠깐만 체크를 하라고. 근데 리크가 없어요. 오일은 사용이 되는데 차 밑에 보면 깨끗해. 차 밑에 오일이 떨어지는 증거는 없어요. 오일 컨섬션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엔진이 쓸 때마다 오일이 너무 심하게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PC valve가 문제가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데 무슨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먼저 생길 때 곧바로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무슨 딜러든지 꼭 가면은 오케이 오일 컨섬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이그노스틱 보고
500마일 타고 다시 오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다. 라이트가 왜 잠깐만 오지? 나는 왜 맨날 오일을 사야 되지? 하는 상황 때는 무조건 리필 센터를 먼저 가십시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터널을 달리던 차량의 썬루프 위로 어린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지난 주말 충북 충주의 한 터널, 달리는 흰색 SUV 지붕 위로 어린이 2명이 삼방신을 절반 가까이 내밀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 때문에 한 아이의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인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같이 탑승한 어른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도 주행 중인 차량 썬루프 밖으로 아이들이 목격돼 문매를 맞은 바 있는데요. 이처럼 몸을 차량 밖으로 내미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던 보트가 갑자기 전복될 뻔한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굶주린 범고래 3마리에게 쫓기던 무게 350kg의 바다사자가 보트로 뛰어든 건데요. 이 극적인 순간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고래를 추적 중이던 고래 관찰 선박이 촬영했습니다. 당시 낚시를 위해 배에 탄 부부는 범고래 무리를 발견하고 구경을 위해 모터를 껐는데요. 그런데 범고래가 사라져 주위를 살펴보던 중 난데없이 바다사자가 배에 올라탔다고요. 포식자인 범고래가 사라지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바다사자. 구사일생 목숨은 건졌지만 배를 탔던 부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선사했네요. 70년 재임 기간 동안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영국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하늘에는 기이한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8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평소 지내던 버킹엄 궁전 상공에 신비로운 쌍무지개가 수놓였습니다. 윈저성에서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올랐는데요. 이를 본 영국 국민들은 여왕의 마지막 작별 인사다. 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필립 공이 여왕을 마중 나온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여왕의 생전 모습을 담은 구름 모양도 현지 SNS를 달궜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실 임무를 수행할 때 즐겨 착용하던 모자를 쓴 모습부터 또 왕관을 쓴 모습의 구름까지 정말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영국 국민들은 여왕을 닮은 구름 모양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열린 즉위식. 찰스 3세가 공식 문서에 서명 직전 책상 위에 물건을 치우라며 얼굴을 찌푸리자 수행원이 황급히 치웁니다. 잠시 후 이런 장면은 또 이어지는데요. 여왕의 장례식을 공휴일로 선포하기 위해 서명하려다 말고 잉크병을 치우라며 손을 휘젓습니다.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이 생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된 건데요. 영국 누리꾼들은 평생 왕실 일원으로 대접받으며 살아온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났다라고 꼬집는가 하면 일부는 모친 사망 후 왕이 된 그에게 모든 게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의 사소한 동작까지 여론의 관심을 끌면서 현지 SNS에 화제가 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그려진 얼굴들. 한쪽에는 멋진 스포츠카도 새겨졌는데요. 1962년 007 살인번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7편을 선보인 첩보 영화의 대명사 007 시리즈 속 배우들과 주요 상징들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농장주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비밀 요원 제임스 본드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만든 세계 최대 옥수수밭 미로인데요. 이 미로는 축구장 4개 크기에 길이는 16km에 달합니다. GPS 위치 추적기와 특수 차단 장치가 장착된 트랙터로 미로 도안을 따라 옥수수 씨를 심어 완성했는데요. 방문객들은 미로 탐험뿐 아니라 호박따기와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